2021년 2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 법원의 판결. 북한은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 진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최근 북한이 원고 171명에게 모두 23억 달러, 한국 돈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 모두가 자신들이 겪었던 심각한 손해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게 처음은 아닌데요. 그 가운데서도 역대 최고의 액수로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네. 북한 앞바다에서 미국 승조원 83명이 순식간에 증발이 되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83명. 83명이. 그리고 무려 900톤이 넘는 미국의 푸에블로호 배까지 함정까지 순식간에 다 증발을 합니다. 1968년 1월 23일 그들은 어떻게 버뮤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북한 앞바다에서 갑자기 증발을 했을까요? 이 906톤의 사라진 미국의 배가 발견된 곳은 정말로 엉뚱한 곳이었는데 어디서 발견됐는지 함께 보시죠.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변입니다. 보통강? 여기 배 있죠, 여기. 네. 이거야? 네, 이거네. 이거요. 이거네. 강에? 자, 50여 년 전 북한 앞바다에서 사라진 배가 평양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납포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바다에 있는 미 군함이 이런 식으로 납치가 된 거는 역사상 최초고 미국으로서는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했습니다. 예, 미국의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한반도가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을 북한으로 급파를 했고요. 전투기 300대가 출격 태세를 마쳤고요. 심지어 북한의 원산만을 폭격하겠다라는 공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폭격이고 핵폭탄이 있는 곳이야. 맞아요. 맞아요. 핵폭탄이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 배를 납치를 했어요. 진짜 과감하다. 김일성은 왜? 무슨 용기로? 그러니까. 사실 이 군함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이 군함에 뭐라고 써 있죠? 그 GER. 뭐예요? 절. 왜 약자예요? 절. 네, General Environmental Research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해양조사, 환경조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환경조사를 하는 배는 아니었던 겁니다. 원산 앞바다에. 이게 사실은 이게 미국의 스파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감청하는 그 시그널을 잡는 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얻어낸 정보들이 있겠고 그게 있으니까 절대로 이 배는 북한에 납포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배 안에 그 서해 비밀 문서가 한 톤 정도가 있었다. 한 톤, 1톤. 1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이 지금 이거 방식이 다르구나. 우리를 지금 납포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선장은 선장대로 부셔, 없애버려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전자장비는 도끼로 망치로 부셔대고 서류는 한쪽에서 배 안에서 불태우고 북한 애들은 그걸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연기가 나잖아요. 자료를 태우고 그럼 북한이 사실은 알고 들어온 거야. 북한이 이걸 눈치채고 보시면 배 상판 그리고 배 가판 그다음에 여기 배 하부 상판 하부 구분할 거 없이 마구 총으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총자국이 있었구나. 배 가판하고 요 상부에 총탄 자국이 막 박힌 거고요. 일반 총탄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되게 있어요. 큰 거. 큰 것도 있어요.
이거 완전 아수라장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기밀 문서를 파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배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오기 위한 계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 승조원 한 명이 기밀 문서를 옮기다가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총에 맞고 죽는 일도 생겼고 사망자가 발생을 사망자가 했다. 발생. 아직까지는요 이 사건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반대로 북한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더라고요. 그러겠지. 아, 그쵸. 그때 있던 군인들은 이랬대요. 그냥 17대 1로 싸웠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 이렇게 맞아. 거만하게 이렇게 막까지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군인들의 회상을 한번. 오. 첫 행동으로서는 미국 놈이 성적이를 내려와서 찢어버리고 막발을 했습니다. 저기다 공병남자가 탁 그리고 각게 하고 외면가 뭐탁 치니까 한남에 척 들려보더니 서너 와들 때문에 83이라는 숫자를 탁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7명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명 대 미국남들 12명. 예? 아, 1대 12. 오, 이 사진 진짜 많이 봤어요. 와. 북한에서 신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아 이게 의문입니다. 저항을 못했어요. 이거는 북한에서 그 학생들이나 뭐 전 인민이 의문에서 확신으로 바꿨던 좀 사진이기도 그치? 하고 영상이기도 뭐야, 하고. 의문 뭘 미군에 대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맞아요.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아무것도 확신으로 아니다. 바뀐 이런 좀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뭐 배우 한두 명으로 그렇죠. 얻은 그리고 센세니까. 필명 한국의 시신. 또 영상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쟤들. 아유 겁쟁이네. 뭐 아무것도 아니 이런 좀 확신으로 이게 많이 내부 바뀐. 결속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미국의 군함까지 납치해서 일을 벌였을까요? 자, 김일성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 김일성은 왜 82명의 미국인을 납치했을까? 이게 CIA 진짜? 문건입니다. 와. 야,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볼 수 있는. 와, 저런 걸 보시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와대 공격과 푸에블로의 납치는 김일성이 노골적인 무장 정복 정책이다.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혁명적 폭력에 의한 통일을 목표로 하며 북한은 현재 미국과 한국이 베트남전을 참전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 된다. 베트남을 도우려고 했던 CIA 분석 그 문서입니다. 실제로 미 군함이 납치된 이후에 베트남으로 향하던 항공모함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어허. 네, 그래서 북한 쪽으로 향하게 되고 또 그때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에 이렇게 파견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 2년만 해도 무려 15,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 있는데 네, 이미 네. 가서 싸우고 있는데 네. 추가 파병이 예정이죠. 추가 파병이 15,000여 명이 예. 베트남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당시 그 푸에블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김신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이 파병이 무마됩니다. 취소가 취소됩니다. 이거는 예, 예. 베트남전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죠. 그렇죠. 예, 예. 자, 이게 두 번째 추측인데 당시 소련과 중국 사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소련은 미국과 좀 친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시점이었고 중국은 여기에 반해서 제국주의의 저 수계 같은 미국과 왜 소련 너네가 사회주의 원칙 버리고 저렇게 맹종맹동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시점이었는데 당시 북한은 소련의 입장을 살짝 들면서 중국과의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 중국과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뭔가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무리해서라도 미국 군함을 납치해서 중국한테 우리가 봐라 우리 반미전선 여전히 선두에 서 있다는 걸 증명받고 싶은 것이 아닌가. 뭐 실제로 그 해 68년에 중국으로부터 이런 답장이 와요. 북한의 너의 그런 어떤 전쟁 태비 태세가 아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칭찬한다. 이러는 식의 답변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칭찬받으려고. 한낮의 미 해군 증발 사건은 생각하지도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3차 세계대전에 다시 말하면 핵전쟁의 코앞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비밀 문건을 좀 가져왔는데요. 탑 시크릿입니다. 예, 여기 1968년 메이 5월이죠. 5월 14일. 푸에블로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핵 비상 계획의 기본 개요를 전달했다. 이 계획의 이름은 Freedom Drop, 자유 낙하 작전이었다. 계획 이름이 그러니까 프리덤 드랍. 네, 그렇죠. 자유 낙하. 네. 이게 뭐야? 자유낙하? 이게 자유를 주겠다. 폭격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폭격하는데 이 폭탄이 마치 북한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뜻 해가지고 실은 북한에다 쓰는 거야. 프리덤. 악의물이네, 악의물이. 미국은 지금 핵전쟁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정찰도 마쳤고요. 전쟁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미국이 이 상황에서 계획을 전면 틀어버리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다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공격을 해볼까? 이렇게 한번 침투를 해볼까? 했는데 모든 그 플랜이 다 실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방공망이 촘촘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일단 다 죽어요. 해상으로 침투하든 공중으로 침투하든 어떻게 침투하면 일단 침투하면은 결과적으로 다 죽게 된다라는 그 시뮬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미 군 자체에서는 그 어떤 미국을 위해서 복무한 병사는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No one is left behind라고 해서 유해 송환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시신도 유해도 지금 갖고 오는 판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죽는 걸 봐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타격이 목표가 아니라 그렇죠. 수출이 목표니까. 그래서 그 플랜을 바꿔버려요. 그 작전은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해가지고 68년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다 가족 품에 보내게 하겠다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북한이 또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협상의 기술이 나옵니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한 장 살아 있어. 그리고 죽은 한 명, 그 시신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어. 여기서 더 나가서 뭘 좀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해보자. 군사적 힘을 믿고 그처럼 오만하게 날뛰던 미국이 이 공화국의 단호한 자의적 조치에 굴복하여 판문점 단판장에 기어 나왔습니다. 사실 북한이 회담에서 요구한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요구만 들어주게 되면 82명의 선원들을 돌려주겠다. 그건 바로 반성문이었습니다. 반성문이요? 반성문.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라. 인정하고 다시 재발 안 하겠다는 각서 써라. 이거예요 지금. 당시 최강 국가인 미합중국의 자존심을 다 뭉개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참 이 난감한 상황인데 저쪽에서 뭐라고? 우리 보고 반성문을 쓰라고? 미국은 당연히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협상이 계속됩니다. 근데 시간은 가고 일단 정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82명을 다 가족의 품에게 돌려보내주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고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사과만은 쓰긴 쓰겠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발표를 하나 먼저 좀 할게.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우리가 범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 미국 측의 발표예요. 나는 오로지 승조원을 석방시킨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 반성문,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신승리. 정신승리예요. 이게 근데 항상 외교에서는 뭐냐면은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 그러거든요.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들을 구해야 되지만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가는 방식이고 이걸 이제 agree to disagree라고 그래요. agree to disagree. 진짜 맞다. 부동의하기 위해서 동의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repudiated apology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부인을 전제로 한 사과라는 외교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사과하겠다. 그다음에 우린 실리를 취하겠다.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선에서. 근데 북한에서는 그냥 그래 그전에도 일단은 형식적으로 사과를 얻어서 우리는 그 내부 선전용어로 충분히 활용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내부 선정이 중요하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미국을 위해 싸운 군인은 반드시 복귀시킨다.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걷어들인다. 라는 미국의 기본 정신을
지키게 됩니다. 북한에 갇혀있던 82명의 인질 모두 그리고 한부의 시신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모두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And at that time, the North Koreans were really concerned about the way we looked. And they were trying their best to make some of our bruises go away, and they were even feeding us better to try to put a little weight back on us. 노을인데 여름 옷을 줬대. 야,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딱 전날에. 딱 전날이다. Not until they let us out to walk across the bridge. They didn't tell us. We just all wondered why they were changing our clothes. 이거 딱 전까지도 안 알려줬구만 저 사람 본인들한테. 못됐다 못됐어. 그냥 공포만 주고. 진짜 북한은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나라야. 야. 고생했네.